안녕하세요. 2022년 졸업 포스터를 발표할 숭실대학교 화학과 장소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졸업 논문은 아조토벡터 바넬란디 NIFU의 발현과 정제 조건의 탐색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과정, 결과 및 토의, 결론, 참고 문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아조토박터 바넬란디는 질소 자급이 가능한 영양체로 이와 관련된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NIFU의 활성이 필요합니다. NIFU는 A 바넬란디의 질소 고정 과정의 필수적인 단백질로 NIFU의 제거는 A 바넬란디의 질소 자급 상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NIFU는 스캐폴드 단백질로서 아이론 설퍼 클러스터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된 아이론 설퍼 클러스터는 산화호흡, 광합성, 질소고정, DNA 복제와 복구와 같은 중요한 세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 보조인자입니다. 위의 그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아이론 설퍼 클러스터의 구조입니다. 아이론 설퍼 클러스터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됩니다. 서론을 요약하면 NIFU는 생화학적 중요도가 높은 아이론 설퍼 클러스터의 합성과 A 바닐란디의 질소 고정 과정의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NIFU와 그에 따른 다양한 화학적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NIFU의 적절한 발현과 정제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NIFU의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이콜라이에서의 발현과 정제 조건을 탐색하고 순수한 NIFU를 정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NIFU의 발현 조건을 탐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장균 중 로제타 샘플을 이용하여 NIFU의 플라스미드 샘플과 LB를 넣어 배양한 뒤 라이게이션이 완료된 대장균을 배지에 옮겨 콜로니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시 배양합니다. 종배양을 진행하기 위해 LB 5mm에 배양된 콜로니 중 하나를 넣어 배양합니다. 스몰 스케일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LB 5mm의 종배양액의 일부를 넣고 배양한 뒤 모디 측정 결과를 확인하여 용액 내의 단백질 농도가 기준점 이상이 되면 IPTG를 첨가합니다. 온도와 배양 시간에 따른 NIFU의 발현을 비교하기 위해 20도와 30도의 다른 온도 조건에서 각각의 조건에 맞게 3시간에서 18시간 배양하고 NIFU의 발현을 SDS 페이지로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NIFU의 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제를 위해 라지 스케일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LB 1리터에 총 배양액을 넣고 앞선 실험과 같이 OD를 측정한 뒤 기준점 이상이 되면 IPTG를 넣고 30도에서 4시간 배양합니다. 용액을 원심 분리하여 대장균이 있는 침전물만 얻어내고 바인드텐과 섞은 뒤 대장균의 단백질을 얻어내기 위해 음파 처리를 하여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런 뒤에 원심 분리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대장균 내에 단백질이 존재하는 상층액을 모아 FPLC를 이용하여 니켈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합니다. 이때 NIFU 단백질에 히스티딘 태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제가 완료된 용액은 SDS 페이지를 통해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TEV 절단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제한 NIFU의 탈염을 진행하고 NIFU의 농도를 측정한 뒤 비율에 맞게 TEV 효소를 첨가하고 4도에서 효소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반응이 완료된 용액은 큐칼럼을 이용하여 정제하였습니다. TEV를 이용할 절단 과정과 정제 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용출된 용액을 SDS 페이지로 분석하여 NIFU가 포함되어 있는 용액을 특정하고 탈염을 진행합니다. 탈염이 완료된 용액은 농도를 높이고 용액의 안정성을 위해 아연이온을 비율에 맞게 넣어준 뒤 SEC를 진행합니다. 용출된 용액의 농도를 10mg/ml 이상이 되도록 원심 분리한 뒤 침전물을 피해 보관하고 결과를 SDS 페이지로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결과 및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 배양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SDS 페이지 결과입니다. 1번, 2번, 3번은 20도에서 배양한 결과이고 4번, 5번은 30도에서 배양한 결과입니다.
이곳에 보이는 붉은 밴드가 NIFU의 밴드입니다. 20도, 30도 모두 발현이 잘 이루어졌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배양한 30도의 배양의 경우에도 충분한 발현이 이루어져 뒤의 실험에서는 30도에서 4시간 배양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NIFU의 정제 결과입니다. A는 니켈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고 용출된 용액을 SDS 페이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B는 니켈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는 동안의 용액의 부피에 따른 UV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피크 부분의 용액을 SDS 페이지에 사용하였습니다. SDS 페이지를 살펴보면 전의 SDS 페이지 결과와 다르게 다른 단백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NIFU가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제한 단백질을 NIFU with MBP라고 표기해 두었는데 이것은 제가 정제한 NIFU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정제 과정 계획입니다. 앞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샘플을 니켈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를 하였습니다. 제가 배양하고 정제한 NIFU는 MBP 단백질과 프로티에이즈 사이트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순수한 NIFU를 얻기 위해 TEV 효소를 이용하여 절단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TEV 효소를 첨가하여 MBP와 NIFU 사이의 프로티에이즈 사이트를 절단하고 큐칼럼을 이용하여 순수한 NIFU를 정제합니다. A는 SDS 페이지 결과입니다. 1번 결과는 TEV 효소를 첨가한 뒤 18시간 후에 SDS 페이지 결과입니다. NIFU와 MBP의 분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결과는 큐칼럼을 진행한 뒤 용출된 용액의 SDS 페이지 결과입니다. B의 UV 프로필과 함께 보면 2번은 첫 번째 피크에서 용출된 MBP입니다. MBP 밴드가 특징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은 두 번째 피크에서 용출된 NIFU with MBP와 NIFU입니다. 적은 양의 NIFU with MBP가 함께 용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MBP와 NIFU의 분리와 정제는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지만 A의 1번과 3번의 NIFU with MBP 밴드를 보면 NIFU와 MBP가 분리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에 B의 UV 프로필의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의 확대 그림입니다. 특히 D의 UV 프로필을 보면 NIF with MBP 피크와 NIFU 피크가 겹쳐 있어 NIFU를 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SEC 진행 후의 SDS 페이지 결과입니다. 1 SEC를 진행한 뒤 이 사이에 아연 이온을 첨가하는 과정을 가졌고, 이 SEC를 과정까지 진행한 뒤 총 13.2mg/ml의 농도의 NIFU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NIFU의 적절한 발현 조건을 탐색하고 정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승도와 높은 농도의 NIFU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 중 TEV 효소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첨가하는 TEV 효소의 양을 늘리거나 TEV 효소 진행 반응 온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첨가하는 TEV 효소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큐칼럼을 진행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 진행한 온도인 4도에서 온도를 높여 상온에서 TEV 효소 반응을 진행하면 더 높은 순도의 NIFU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한 NIFU를 이용하여 아이론 설퍼 클러스터를 합성하는 등의 효소 반응을 진행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 사용된 참고 문헌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